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 시민의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종이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종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는 5회에 걸쳐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이어왔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면 지난 2일 이홍규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발전위원장, 지난 6일에는 구영보 전 전북도청 복지여선국장, 지난 9일에는 신성욱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사, 지난 13일에는 정호영 전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지난 16일에는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을 만났고요. 오늘은 박준배 김제시장 순입니다. 생방송 중에 시청자께서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선별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방송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댓글과 전화 및 문자로 격려와 질타를 보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6번째 순서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출마 예정자 자격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10월 14일 개국 방송은 네. 시장으로서 시장님으로서 이렇게 축하하러 네. 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시장 출마 예정자 자격으로 네. 오셨습니다. 우리 네. 시민들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배 시장입니다. 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임 때마다 말할 때 마스크 쓰기, 악수 대신 목례하기를 시민 여러분께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김제 시내에서 N차 감염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최근에 생수랜드, 모 유치원 20-30명씩 있었습니다만 그게 N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은 확실히 위대한 김제 시민 여러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 자리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11월부터는 한 가지 더 실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식사 때는 말없이. 그래서 저도 식사 때 질문을 받으면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았다가 식사 후에 마스크 쓰고 답변을 합니다. 만일에 바로 답변을 해야 되면 마스크 쓰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제가 저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한 20-30분간 앉아서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코로나 방역식 잘 지켜주시면 우리 김제가 지난해까지는 8.93% 전라북도 1등 성장을 했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거를 방역식을 잘 지켜주시면 전국에서 랭킹 3위 안에 경제대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 방역 수칙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동선 파악이 제대로 공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불만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동선 파악을 다 적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동선을 공개하지 말라고 방역 수칙에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예. 만일에 안 지킨 업소가 있죠. 네. 그러면 공개를 합니다. 예. 안 지킨 업소에 가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 저희 많이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 전에는 우리 시장님께 여쭐 기회가 이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쭐 기회가 없었어요. 네. 도청국장으로 계시다가 좀 미리 이렇게 명퇴를 하시고 시장을 네. 출마하셨잖아요. 네. 처음 이렇게 시장 출마를 결심하셨던 시기는 언제이고요? 또 이유는 시장 출마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출마라고 압력 받는 거는 2006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예, 국장 되자마자. 예. 그런데 저는 청렴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리관유 수상이 쓴 인류 국가애로 길이란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읽으면서 정치도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경제토야. 겸임 교수를 7년간 했고요. 예. 제가 세계 각국의 기업 유치하는 경제 실물만 12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하고 이론 경제를 양장 겸비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도약을 시키겠다. 두 번째는 제가 청렴한 공직자로서 도청에서 박청렴 박성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네.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로 표방하고 2013년도에 출마했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사실 굉장히 기대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그 종교관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시장님 종교는 예. 어떻게? 저는 그 종교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특히나 정치 종교는 분리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은 종교를 묻지 않아요. 예. How old are you? 이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회화 중에 예. What believe to play? 없어요. 예. 어떤 종교를 예. 빌고 예. 믿느냐.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왜 그런 서양의 문화가 생겼냐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질문하거나 또 종교를 묻는 거는 않는 것이 관례고 이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그건 높여야 된다. 선진 예.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또 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뭐 또 그러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좀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그냥 한번 해명되지 소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네. 예, 그 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약을 또 많이 하셨었고요. 네. 그럼 잘 지켜지고 있으시죠? 근데 또 혹시 그 중에서 폐기된 것은 또 없는가요? 폐기돈 공연 84개에 107개 사업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95.3%로서 이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죠. 매니페스토 그 평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요. 네. 예. 근데 폐기돈 공간은 없고 한 30개 세부 사업, 이게 107개 세부 사업 중에서 30개 사업이 이제 그 공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김제공항은 이미 군산 새만금공항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건과 시민의 수요에 맞춰서 변경하는 그게 네. 공약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게 변경하는 게 이제 공약 관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개 공약은 그런 변경 토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게 30개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는 폐기된 공약은 없으시다는 예. 입장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전에 그 대형 항공기 정비 소위 MRO 사업 네. 이 부분은 그때 공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제공항을 저는 유치하는 걸로 전제를 했었었죠. 왜 네. 그러냐면 새만금 공항은 원래는 미군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미군의 벽을 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우리 김제로 공항을 가져오는 걸 주장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MRO 사업을 염두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미군이 승낙한 것 같아요. 그 새만금 공항을 하는 거 미군 예, 옆에. 예. 그러면 김제로 안 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지금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백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 거기에 좀 종자산업단지를 세계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면적을 자꾸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한번 더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그때 4년 전에 시장 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인사정의 7.0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사정의 7.0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당시에 그 예비 후보자 네, 그 네. 홍보물이었는데 네. 여기를 보면 네. 이렇게 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직자한테는 승진 가점제를 준다. 네. 또 전보제한은 그 2년 이상으로 늘려가겠다. 네. 또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 분교를 유치하겠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안 지켜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정의 7.0 중에 네. 3명 이상 자녀 둔 사람들의 가점을 주려고 네. 장관님께 맨 처음 시장군수 회의 때 제가 그때 당시 김부겸 총리님이 그때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예. 맨 처음에 건의를 했어요. 한 명이면 1점, 두 명이면 2점, 세 명은 3점. 그렇게 해서 가점을 주시도록 국가의 평정 규정을 고쳐 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장관님 꼭 그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김제시청에 1000여 명 공직자가 있는데 결혼하는 여직원이 174명, 남직원이 154명이니 아니 30%가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어디 시민들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엠포세대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장관님 이거 해 주셨더니 장관님이 고민하다가 1년 후에 지침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해라. 그래서 우리 조례를 고쳤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올해 6월 15일 날부로 한 명 있으면 1점, 두 명 있으면 2점, 세 명 있으면 3점 조례를 고쳤는데 예. 그게 이제 1년 후에 발효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 내년 6월 15일, 그러니까 내년 6월 말 금평 순위가 아이 아무 없는 분은 30번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내년 6월 말에는 대변혁이 있을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민선 7기를 앞두고 하신 공약이었는데 민선 8기에 가서 빛을 그렇죠. 보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은요. 노력해가지고 그것도 된 겁니다. 장관님께 건의해가지고. 예, 어쨌든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되셔야 이게 지금 이루어질 부분인 건데요. 공포는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그 동원 대화와 연계한 저작거리 조성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성산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작거리보다 더 중요한 어울림 센터가 들어왔네요. 5층 규모로. 네.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여관 없애가지고 저작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관 없애 이 좋은 건물 5층 건물이 있다고 예. 그쪽 주민들이 전부 다 박준배 찬성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 공약을 짚어보는 것은 뭐 한 요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제 다음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네. 그 시장님께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중점 공약 3가지만 소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니 해도 코로나기 때문에 일자리 3,000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요. 김재형 청년 정책이 아직 두각을 못 나타냈습니다. 어저께 용산역 가서 1억 이상을 무작정 김제로 오시면 1억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을 팜플렛으로 홍보를 했지만 그 정책이 제대로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을 해서 앞으로 그냥 5년 동안 취업한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씩 5년간 1,800을 주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 1년 차에 1,800, 2년 차에 1,800, 3년 차에 청청사업으로 3, 4년 차에 또 한 1,000에서 한 4,000까지 5,000 가까이 주거든요. 네. 청년 농업인도 첫 해 배월 1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매월 9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매월 8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3,000 이상씩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도록 이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5년 이내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5년 이내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서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줍니다. 예. 소상공인 그 조례에다가 넣어서 예. 그래서 1억 이하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드리고 5년이 넘으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공약하려고 하는 게 청년 그동안은 취업이었잖아요. 청년에게 무조건 정착 연금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이든 청년 농이든 청년 창업이든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30만 원 부담하고 또 청년이 30만 원 부담하고 해서 이거를
5년 동안 납입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한테 뭘 연구하라고 했는 거니? 자, 우리가 5년 동안 1,800을 지원해주면 이놈 받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갈 때는 다시 회수되는. 예. 그래서 10년 동안 김제에 묶어두면 예. 30세, 40세 가면은 이제 김제에 있지 않을는지. 그리고 많은 돈을 줬으니까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그래가지고 예. 도망가면 하여간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험 알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예. 예. 아주 김제 청년들이 오면 예. 이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할 거 아니라 무작정 김제로 와라. 예. 그러면 김제에서는 희망과 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김제형 청년 정책, 그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새만금 사업입니다. 이제 2년 차가 되면 새만금 신앙만이 2025년 개항이 되잖아요. 네, 예. 자, 새만금 신앙만이 개항이 되려면 물동량이 있어야죠. 국가에서 새만금 신앙만 만들어준다고 물동량 없으면 배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를 오도록 물동량을 조사를 해서 기종점 분석, 이게 물동량이 출발하는 기점, 그리고 종점은 어디로, 이 기종점 분석을 해서 세계 BLG나 머스크나 이런 데 가서 다 세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세일을 한 뒤에 2025년에 세계 새만금 물류 박람회를 해서 거기에서 BLG가 와서 머스크가 와서 자기 전부 다 장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세계 물류 박람회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도도 할 줄 모르고 어느 누구도 할 줄 몰라요. 제가 2007 전북 세계 물류 박람회 때 제가 직접 군산에서 객스코에서 예. 해봤지만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예. 어느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새만금 세계 물류 박람회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 2008년도에 MIT 교수가 저한테 제안한 건데, 지금 우주선 비행장이 미국의 민간 비행장이 4개 건설되고 있고 예. 유럽에 하나 건설된다. 그러면 2030년 이전에 2025년경에 미국에서 떠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유럽에 기착을 하면 이젠 한중일이 우주선 비행장 유치에 나선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그러니 새만금에 우주선 부품 공장을 유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공약에 에르마우로 사업을 넣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백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차피 우주선 비행장은 활주로가 6km여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6km 활주로 낼 데가 없답니다. 예, 유력이 그렇죠. 있다면 새만금밖에 없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용역을 해서, 그건 김제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하려고 대선 이재명 후보한테도 건의를 냈고, 우리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온다고 그래서 그 정운천 위원장한테만 주고 제가 바빠서 만나도 못 오고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우주선 비행장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우주 권한을 가져야 대한민국 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새만금 사업 세 번째. 그 군산이 계속 발목 잡아가 제가 복합용지 네. 못했었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모에 돼서 군산하고 부안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본격적으로 새삽을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김제형 청년 정책이 문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3,000여 개의 자리가 되면 문자 그대로 경제 도약하는 시대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고흥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주 같은 경우에는 고흥이고요. 쏘아 올리는 거. 예, 그렇죠. 쏘아 올리는 예, 건데 예. 내릴 때 6km 활주로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나올 때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세계 물류 박람회 2007년도 10월 10일부터 5일간 군산에서 개최가 됐었어요. 네. 예. 이때 좀 성과가 있었나요, 이게요? 그 어떤 들어가는 비용 숙명여대 평가단에서 151%란 평가를 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김한주 예. 지사님께서 저더러 다시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 하느라고 제가 이빨이 1년 동안 다 솟았는데 저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결국에는 안 했었는데, 예. 그걸 계속 했으면 새만금이 이렇게 여태까지 땅이 안 팔리질 않죠. 아까 세계 물류 박람회 곧 이게 언제쯤 개최하실? 2025년 2025년? 개항이기 때문에 개항 이전에 알려줘야 되는. 2025년? 예. 장소는 어디 그 지금 10월에 우리 이후방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후방주 굉장히 넓어요. 제가 가서 면적을 보니까 아, 예.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람 쉼터도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은 터도 있고 다 있어서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이때도 또 시장님 위가 또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시사가. 예, 우리 시장님 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고요. 네. 또 앞으로 이렇게 좀 뭐 굉장히 열성적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소개를 하셨어요. 네. 시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가정에는 좀 소홀해질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버지로서 네. 우리 시장님 본인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 가르친 거에 비해서 네. 제가 자식들 가르친 게 점수를 아버님이 저한테는 100점이라면 저는 7점밖에 못 찍었어요. 예. 저는 어머니한테 떡지는 기술을 배웠거든요. 네. 3년 동안에 떡지는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떡지는 기술은커녕 이거 김치 담그는 기술도 못 가르쳤어. 된장, 청국장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민족 문화에 대해서 애들한테 전수를 못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애들이 그 추석이나 설에 오면 가급적 어머니하고 이것 좀 해라 해서 그런 습관을 들이고요. 안식구한테는 아직까지도 제가 하숙생이니까 일이 원체 바쁘니까 하숙생이잖아요. 밥만 먹고 나오는 하숙생. 그래서 미안하고 제대로 단둘이 손잡고 놀러도 한번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미안해요. 예. 예. 그래서 한 7점밖에 못 주겠어요. 갑자기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 따님이나 아드님한테 점수를 주라고 물어보면 몇 점 줄까 궁금해지네요. 예. 예. 그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시장 후보가 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현재로 보면 이제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6분이시고 네. 모두가 다 민주당에 계세요. 네. 아마 이제 이러한 이유로 뭐 민주당 공천장이 당선증이다. 뭐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사실 민주당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이릉은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네. 중앙에서는 이제 제가 솔직히 우리 세대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공약도 통일 공약을 넣었는데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통일부 장관도 만나서 우리 김제가 원하는 김제 용지에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농원 그쪽, 예. 그래서 황해도에 해주시하고 자매 결연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해서 또 광활 감자 씨앗을 네.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안까지 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적으로도 좋았고 지방에서는 어떻든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하고 원팀이 돼서 저 취임 전에는 5천억대 국가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7천억대, 8천억 작년에 8천억 초반까지 했는데 올해 추가된 게 1,890억이에요. 그러니까 9,87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상상 외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뛰면은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하거나 뒤에서 폭격하거나 그래갖고 다 일을 해결해 준 거죠. 그래 원팀이 되어서 저는 도청에 있을 때도 국장 때도 안 되는 것만 갖고 뛰거든요. 네. 한 5가지 정도. 그러면 하나만 당선되면 100점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6가지 안 되는 거 갖고 뛰었는데 4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제 당정 협의를 큰 매달 한 2번씩 해서 협조도 잘 해나가고 또 이원택 국회의원님 원체 성실하셔가지고 저 지원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저 예. 원팀이 되어서 김제는 뭐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아, 예. 민주당이 김제는 잘하고 있다. 네. 중앙당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저희 신문에서 그 많이 보도했던 거 우리 시장님 많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공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가 뭐 필요한 건물은 짓는 게 맞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나 또 향후 운영비 이런 것을 네. 생각을 해서 네. 좀 자제했으면은 이제 네. 그런 걸 했는데 예. 시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어요. 그 아주 시장님 그 입장이, 우리 예. 그 시민의 신문에서 그 강력하니 반대를 하셔가지고 예. 이 다목적 지평선 다목적 센터 복합 건물 짓는 게 2년 동안 묶었잖아요. 또 좀 국민 답답하죠? 종합체육센터도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아예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 지금 경제를 보는 틀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MV는 PT라는 공식으로 화폐 수량서를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M은 뭐냐면 머니입니다. 돈. 그리고 V는 velocity 속도입니다. 유통 속도. 그러니까 돈을 풀죠. 돈을 풀면
지금 풀면. 코로나가 되면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네. 없던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고 또 가게에다는 50만 원도 1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한데 그동안에는 이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5,000명으로 풀어버렸잖아요. 유통속도가 그렇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MV가 돈도 풀었지 유통속도도 빨라져 버렸지. 그러면 이 고로 뭐가 되느냐? PET, 물가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거나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거두려고 이자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높이면 우리 특히나 김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60%예요. 다 돈 빌려갖고 사업하는데 이거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상공인 돈은 풀었지만 소상공인들 하면 2차 보전을 해준다. 네. 그렇게 해서 성장으로 가야 된다. 네. 소상공인이 활동을 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돈이 돌아서. 네. 그래서 이 트랜스 액티베이션 이걸 높이겠다. 그래야 물가가 안 뛰죠. 천정부지로. 네. 네. 그러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래서 저는 생산을 늘립니다. 사기들 농장 하니까요. 한 500명 어머니들이 묵은 밭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밭이 지어지면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산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이냐. 자,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올해부터, 내년이죠. 올해 예산에 뭘 올렸었냐면, 이게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전국 축구대회를 하면, 우리 국제교육 축구장이 있으면 김제 3개예요. 2개를 더 지면 전국 축구대회를 매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전국 축구대회를 하면 축구인들 와서 2박 3일간 자잖아요. 자, 숙박, 음식업 이게 호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순순화를 일으켜요. 그뿐만 아니라 뭐 복싱도 한다고 그러지 또 펜팅도 한다고 그러지 검도도 한다고 그러지 많이 한대요. 그걸 네. 요청해서 예산을 넣었죠. 그랬더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조금 심해서 싹 깎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년 초반부터는 못하지만 네. 그런데 김제 경제가 살려면 예.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하키 또 여러 군데 배드민턴, 야구, 배구 많은 체육인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2박 3일간 1박 2일간 하면 이게 바로 김제 경제 도약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 그 말씀을 드려서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의원님도 어느 정도 인정도 했지만 박준배가 하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니까 한 3년 우르니까 별조시 통과시켜줬어요. 예. 시장님 듣기보다 상당히 고집스러우세요. 그렇죠. 제가 일은 한번 붙잡으면 예. 이거 옳다면 포기 않고 계속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시장님은 그냥 워낙 밀어붙이시니까 어떤 때는 저도 좀 불만이 있는데. 아까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 네. 돈을 풀어서 어떤 그런 속도를 높이고 유통 속도가 늘어나고 네. 어떤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지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 네,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을 물가가 높여야 오히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장을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 그 공공 건물 신축 자제해야 되고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는 운영비가 이제 고정비가 그렇죠. 되는 예. 거니까요. 그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짓고 운영비가 늘어나면 과연 풀 돈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제 3년 성과를 보느라고 네. 취임 전하고 취임 3년 후에 네. 제가 지방세 2018년 6월 말하고 2021년 6월 말 지방세 분석을 했어요. 네. 보고 깜짝 놀란 게 저 왔을 때는 600억이었거든요. 근데 418억, 62%가 늘어나가지고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자립도가 10%에서 11%인 거야. 그건 네. 제가 늘 주장했거든. 나는 돈이 100억이 생기면 30%는 R&D. 그래갖고 김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30%는 청장년. 그래서 청년들이 커야 허리가 굵어야 김제가 역동성이 생길 거 아니야. 주장했는데 그러면 400억 늘어났는데 R&D에 120억 썼냐? 청장년에게 120 썼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운영비 같은 건 걱정 안 씁니다. 이제 이 400억이 불었는데 왜 그러냐면 40억은 일반화로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로 쓴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보조금 단체에서 늘려달라고 하면 제가 골치 아픈데요. 근데 별게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으로 되면서 기업체들이 30% 가동률이 있는 게 60%로 됐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쳐요. 예. 그거는 우리 일반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그리고 기업한테는 R&D 내가 비용 줄 테니까 R&D 개발해라. 네. 막 독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 김제가 제초 로봇 개발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굴착기 전기 굴착기 개발한 호룡에서 또 도전한 게 전기 트랙터 농기계 트랙터도 도전했어요. 예. 그런 거 지원하겠다. 아니 R&D 기금 있는데 우리 미래 산업이 커지면 오죽 좋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고급 기술을 가지니까. 예. 뭐 돈이 많아서 우리 김제가 돈이 많아서 뭐 모든 걸 각종 공공물도 짓고 뭐 고용도 거기다 늘리고 해서 하면 좋겠지만 네. 예 근데 이게 수입이라는 것은 또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에는 그 우리 김제시 세수가 보면은 어떤 도축세라거나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진짜 지방세였기 용지세가 때문에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지금 1위가 아마 지금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런 거가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닙니다. 세수입 중에서. 세수입 중에서 네. 우리 4조 원이 제가 와가지고 1,200 예.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2조 7천억 중에서 20%가 농림 가공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4조 원 한우물도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그 비빔밥 해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실어냈잖아요. 네. 4조 원도 그랬고 네. 삼계탕. 그러니까 농산 가공품 한 것이 우리 김제가 제 이름이다. 그리고 자동차 뭐 트레일러 이거는 14%밖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방세 수입 중에서 그렇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럼 어떤 그러니까 식료품 가공업이 가장 많다는 거죠. 세수. 이게 세수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수를 보면 뭐 담배 소비세라거나 뭐 이렇게 재산세라거나 또 자동차세라거나 이런 것들 우리 지방세 부가가치세 중에서 소득세 중에 지방세, 소득세가 또 10%가 붙었어요. 예, 전에하고 예, 달리 예. 그런 게 막 늘어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리 기업이 많아지니까 세수가 불어나고 주민세 같은 다 우리 지방세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세가 이제 제가 취임 전에 600억이었는데 그놈의 3분의 2가 400억이 불어났다니까요. 예. 그래서 무조건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여쭤볼게요. 서해문화 전시관이 지금 제가 각 후보들한테 좀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네. 서해문화 전시관이 앞으로 이제 지금 당초 50억에서 100억 또 그 이상 앞으로 또 짓고 나면 또 아니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더 늘어날 수 있고 내부에 또 집기를 구입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또 그 이상 만 200억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인원을 써야 되고 운영비가 또 막대한 게 들어갈 텐데 인원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서해문화 전시관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저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시장 되기 전에는 조금 제가 서해를 했습니다만 네. 그 뒤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건물을 짓는 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50억 건물을 짓느냐 100억 건물을 짓느냐 그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인원도 틀리고 운영비도 틀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줄로 알고 있고 단지 우리 김제에는 한때 조선의 삼거리라고 했던 이정식 선생이라든지 또 한석봉 선생과 버금가는 송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서예관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왜 시장이 그거 신경 안 쓰냐 이렇게 김제가 서예로는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예 핵심이 가지신 것이 이건데 왜 그러냐고 저대로 뭐라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요사님 가졌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될까봐 네. 많은 분들이 차라리 도립으로나 되면 좋겠는데 시에서 그 큰 건물을 떠안고 네.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네. 수입은 없고 앞으로 이게 좀 재정 압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김제 시민의 신문 보도 내용을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올 연말이면 국장 1명과 사무관 2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네. 사무관 10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데다가 네.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장짜리도 공석이고요. 2개 거가 추가로 신설되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 인사는 역대 최고인 16명에 이르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했어요. 또 역대 그 최고의 승진 인사와 시의회 사상 첫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시청과 시의회 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시민들의 것도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떻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사의 기준이나
또 어떠한 공무원들이 이번에 승진할 것으로 되는지. 그 이제 좀 제가 인사정의 7.0을 내세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의장님께서 독립되니까 이 그 의회 몫은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무관이 15명이고요. 예. 서기관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15명 중에서 행정직이 10명이거든요. 예. 제가 인사정의 7.0에서 일을 한 사람이면 7번까지는 무조건 승진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을 모든 사람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1번이더라도 한 두어 번 쉬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냐? 그간은 그랬어요. 제가 인사정의 7.0을 내세우니까 저더러 흔히 하는 얘기가 당신이 금평한 거 아니고 전임 시장이면 한 거 그거 인사하는 거야. 예. 저더러 핀잔을 줘요. 근데 저는 양심껏 하는 거죠. 그분을 봤을 때 1년간 2년간 지켜봤을 때 저분이 사무관 달려면 일머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에 금평을 너무나 빨리 받았어. 네. 이게 하여간 전에 어떻게 했던가 너무 빨리 받아서 그러면 좀 쉬어가야죠.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7번까지 있는 분들이 다 그동안에 일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공모하신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밤낮 하는 근무하는 부서에 있었던 분도 있어서 아마 승진서열 7번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인사라는 건 사령장 주어놔야 맘 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 발탁은 그동안에 참 우리 금평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제가 왔을 때 첫 장에 있었어요. 19번.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뒷장으로 가는 거예요. 금평 서열 순위가. 예. 그러니까 이 금평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고쳐야죠. 금평 예. 하시는 분들이 예. 마음을 잡도록 올바로 하도록.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30% 예. 하면은 인사정의 7.0 분명히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오느냐? 그 7번 뒤에 있는 분들이 나 발탁 인사 해주십시오. 나 이런 공모했습니다. 그런 그렇겠죠. 예. 부탁이 많은데 예. 그거는 눈 딱 감고 제가 평정을 해야죠. 이번 행정직이 이제 시장님이 인사하실 수 있는 게 10명이고 네. 시설직과 녹지직이 또 그대로 나가요. 가는 거예요. 그럼 녹지직은 녹지직 그거 그대로 가야죠. 시설직은 또 특별한 문제가 시설직대로 가고요. 없으면. 예.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야죠. 예. 이번 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밝혀주셔서 예. 뭐 인사는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간이 좀 조급해졌어요. 갑자기. 네. 최근에 그 시장 후보 그 여론조사가 한 개 발표됐죠. 한 곳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이렇게 지지도가 높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 선거 때를 보면 우리 시민의 신문에서 전 시장님하고 차이를 17% 차로 이기는 걸로 냈거든요. 네. 근데 정작 결과는 613표로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조직이 강하신 분은 여론조사에는 강한 거다. 네.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시민들이 제 조직이지 제가 뭐 어떤 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직이 약한 박준배를 여실히 반영한 거다. 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시민들이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박청년 박성실이란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청자 질문이 의외로 많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대로 좀 의도와는 맞지 않겠는데 저 나름대로 좀 짚기는 짚었는데 그러한 아무튼 좀 성이 안 차시는지 네. 그 서해문화전시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다른 5분의 후보들께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뭐 역시 다음 시장 후보로도 시장님께서 가장 적합하시다고 보시죠? 뭐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거론하는 건 그렇지 않고 옳다고 안 보고 제가 이제 전에 2014년 선거 떨어지고 나서 저하고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언명을 했습니다. 여기 일을 안 하고
괜히 정치인 주변에서 어질버질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일 열심히 하다가 우리 3년 후에 6개월 남겨놓고 보자.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성주 후보 같은 분은 캠프에 있던 분들이 어떤 말하자면 흑색 선전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고소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시정을 하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예. 저는 12월 1일부터는 또 흑색 선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야지도 걸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6개월 예. 남겨놓고는. 예. 근데 시민들은 다 아시죠. 어떤 예. 후보는 뭐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또 뭐 업무 추진비로 고발하고 내동 계속 사사건건 고발 고소하니까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6개월은 다 재판 하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6개월 뒤부터는 7개월째부터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일 잘못하면 바로 검찰 경찰에 다른 데서 불러가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3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12월 1일부터는 또 하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뭐 사실은 우리 시장님 다음으로 어느 분이 적합하다고 두 번째로 꼽으면 어떤 분이 적합할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뭐 정성주 전 의장도 언급을 하시고 해서 그냥 시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사실 최근에 갑자기 그 우리 저 부시장님이 지금 이번에 바뀌는가요? 1년 돼서 예, 예. 아마 지사님 그러니까 예. 특별한 저기만 지시만 없으면 예. 부단체장 앞으로 이제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시장 대행 체제로 부시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 부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내정된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급적 김제 출신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예. 김제 출신 부시장으로. 예. 김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예, 예. 김제 출신 과장 중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저 지역 출신 부단체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뭐 우리 후배들 양성해야죠.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아무래도 그냥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인터뷰 오늘 이걸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여간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김제가 경제 도약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때는 말 없이 그리고 말할 때는 마스크 쓰기 그리고 악수 대신 목례하기 이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경제 실물 경제하고 이론 경제를 해서 우리 전국에서 랭킹 3위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제 경제 도약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겨울이 내일부터는 뭐 영하 10도 이상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 건강 추스리시면서 삶과 일터에 또 건강 가정과 이런 일터의 행복과 또 새로운 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 상서로운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방역 수칙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처음 시작과 끝에 그 방역 수칙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밥신중에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장시간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실시간 접촉하셔서 좋은 의견과 격려를 해주신 그리고 지적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제 시민의 방송은 앞으로 주요 정치인 인터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요.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지요. 우리가 완주 지난 무주장수 그 선거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전라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만나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방송인 그 화요일 28일에는 전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인 김윤덕 전라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만나서 향후 대선 전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합니다. 28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